자, 재고자산 회계사 2018년도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포인트는 자,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그러니까 원가 이상으로 판매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과 관련해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죠. 자, 이런 경우는 원재료나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재료를 제품으로 만들어 팔면 손해가 없기 때문에 원재료를 굳이 감액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구입했던 금액, 구입했던 원가보다 하락해가지고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 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거꾸로 말하면 제품의 순실현 가치가 원가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저가법 적용해서 원가하고 순실현 가치의 차액만큼을 이제 저가법으로 해서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되겠죠. 자, 이때는 해당 원재료도 순실현 가치로 감액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해당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는 보통 현행 대체 원가로 이제 간주를 하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판매 목적의 상품, 제품, 제공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순실현 가치가 최종 판매 가격 마이너스 추가 완성 원가 마이너스 판매 비용인데, 자, 이 순실현 가치하고 원가를 비교해서 저가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고, 자, 사용 목적, 즉 원재료나 소모품 같은 경우는 완성될 제품에서 이익이 예상되면 감액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완성될 제품에서 손실이 예상되면은 해당 제품에 저가법 적용해서 평가 손실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원재료에 대해서도 현행 대체 원가로 순실현 가치 간주해서 이제 감액에서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원재료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파악할 때는 기계적으로 그 원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 그 제품에 대해서 감액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원재료는 감액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 원재료 제품 두 가지, 그러니까 각각 한 종류밖에 없죠. 당연히 이런 경우는 이 해당 원재료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드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부재고, 실지재고, 원가, 순실현 같이 나와 있고, 자, 감호 손실과 평가 손실을 모두 매출원가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항목들을 다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다. 자, 그리고 평가 충당금 기초잔액이 3,000원 존재하고 있고,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게 매출원가에서 조정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의 순효과를 요구했습니다. 자, 우리가 감모 손실, 평가 손실 구할 때 항상 기계적으로 감모 손실부터 계산합니다. 감모 손실부터. 그래서 감모 손실 구할 때는 감모 수량, 즉 없어진 수량의 원가를 곱해서 구하고, 평가 손실을 구할 때는 실제 수량의 저가법을 적용합니다. 자, 다시 항상 감모 손실, 평가 손실 중에서 감모 손실부터 계산을 하되, 자, 감모 손실은 감모 수량, 즉 없어진 수량의 원가를 적용하고, 평가 손실은 실제 수량에, 실제 남아있는 수량, 그러니까 감모된 후에 남아있는 수량이죠. 실제 수량의 저가법을 적용한다는 거. 자, 보겠습니다. 자, 원재료 같은 경우는 감모 수량이 장부재고, 실제재고 비교해보면 100kg만큼이 실제 재고가 작죠. 즉 100kg만큼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감모 수량이 100kg이고, 자, 이 감모 수량에 원가를 적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50원 적용합니다. 50원. 그렇게 해서 계산하고, 자, 제품도 마찬가지. 감모 수량이 50개죠. 그래서 50개에 원가 300원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죠. 자, 이와 같이 감모 손실은 항상 감모 수량에 원가를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감모 손실을 먼저 파악하고 난 후에 이제 평가 손실을 파악합니다. 평가 손실은 항상 실제 수량부터 파악을 해요. 그래서 원재료는 실제 수량이 400kg, 제품은 150개죠. 400kg, 150개. 자,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하되, 원재료에 대한 평가 손실을 파악할 때는 항상 제품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제품부터. 자, 제품을 보면 원가가 300원, 순실현 가치가 350원이기 때문에 순실현 가치가 원가보다 높죠.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는 저가법을 적용할 여지가, 즉 평가 손실을 인식할 여지가 없죠. 순실현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손실현가치하고 취득원가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저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현가치가 원가보다 낮을 때만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손실현가치가 크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품에서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을 때에는 원재료도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계산 하나마나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원재료의 경우에 평가 손실을 인식할 때는 제품에서 평가 손실이 인식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부터 항상 파악을 해서 접근을 해달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단기 감모손실 평가손실 인식해야 될 금액은 합해서 2만원입니다.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감모손실 평가손실 다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매출원가에 가산해 줘야 되는데 주의할 점이 기초평가충당금이 3,000원 있기 때문에 그 3,000원만큼은 환입해 줘야죠. 자, 결국 2만원만큼 매출원가에 가산하는데 3,000원만큼은 환입하는 효과 때문에 차감함으로 결국 매출원가에 가산할 금액은 17,000원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초 평가충당금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환입하는 효과 매출원가에서 다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원가로 이제 환입하는 거는 차감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꼭 빼주는 거죠. 그래서 17,000원 가산 답이 4번입니다.